혹시 프리미엄도 취득세 대상이라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변경된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이 달라지면서 이 세금 또 폭탄을 맞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이겠다는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양천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그죠? 3045세대 대단지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구 세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조합원님께 감사드린다는 얘기고요. 기업께서 승계조합원으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신고 납부 시 이 과소 신고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1-1구역이죠. 서울시 이차원 두탄이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안전부의 그러니까 유권 해석에 따라 승계조합원의 취득 부동산 초과액 산정 시 분양가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취득세를 할 적에 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감정가가 나와서 그다음에 또 비율을 따져서 권리가를 하고 네 분양가가 나오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입할 적에 우리가 이제 이 취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시 또 그 부담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이렇게 두 번을 냈죠. 그 내용을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3년도 8월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과소신고분을 추징해야 한다고 이제 통보했고 이에 따른 이제 이 서울특별시 과세 계획에 따라 취득세를 재계산해가지고 과소신고된 세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23년도 8월에 이게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유권 해석을 잘못한 그쪽 이 공무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한 4년이 지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어떤 그런 과소신고분을 이제 추징한다고 이건 내보내나 이런 얘기죠. 근데 그쪽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구청에서는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로 잡았다. 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천구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의결로 행안부 유권부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8월 22일이면 벌써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준공된 그렇죠. 원래 이거 이후에 준공된 재개발 아파트로 대상으로만 하는 게 이게 사실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만 이제 그간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도 간 동일 또 시도 내에서도 그 산정 방식을 상이하게 해석해서 적용할 사항을 감안해서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산세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가산세가 안 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줬다면 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취득세 과소신고를 예고하게 된 점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양천구청 재산세까지 여기가 여기 2620-3273으로 문의하시면은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법령 해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문의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가 사드린 이 조합원이 이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문건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대상지가 나오죠? 대상지가 사업시의 인가 후 준공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지방세법이 있고 또 국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세법은 취득세등이 되는 거고 국세는 이제 대표적인 게 양도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물건을 팔 적에 양도세에서는 승계조합원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부터 준공 이전에 이제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가 언제 최초 사업시행에 떨어진 2009년도 이게 12월 19일에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자분은 한 500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2009년도 12월 19일서부터 2020년 5월 28일 이전에 사신 분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중에 팔고 나갔다. 그럼 팔고 나간 분이 이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 적게는 10,000원서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좀 이게 부과가 됐는데요. 자, 이거는 좀 어떤 줄로 봤을 때 좀 황당하고 좀 억울한 면이 많지 않나.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세 근거는 이제 지방세 세법이고요. 10조에 보면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이제 이게 35조 2항이라는 얘기죠. 자, 과세 표준 방법이 이제 분양 당시, 그러니까 이게 이 부과 당시에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옵션가, 그러니까 권리가액 플러스 청산금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러면 보통 25평 같은 경우는 한 3억 8천 정도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그러니까 이게 그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그 마이너스 필요 사신 분들 꽤 되거든요. 뭐 이게 2003년부터 이게 한 17년을 끌어다 보니까 중간에 뭐 로만 사태라든가 뭐 금융위기 여러 가지 있다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이게 어떤 그 그래프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P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앞에서는 프리미엄이라지만 여기서는 그 P가 마이너스가 됐다 안 됐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이제 과세 편이 된다는 얘기죠. 과세 표준이 이제 나쁜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그 변경했다는 거는 바로 이거든.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 플러스 이제 이게 종전 취득가액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현금 청산금은 또 이제 그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옵션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빼기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이건 뭐 사실 이거 이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부된 거를 갖다가 이제 빼주고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과소 신고분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종전 취득가액 플러스 권리가액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부과 당시에는 3억 8,727만 3천 원이 22만 7,273원이었는데 이게 그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이 1억 700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6,400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이 공동주택 가격보다 낮게 사도 이게 이제 공동주택보다 이제 이거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더 높게 받았던 얘기죠. 그래서 3억 8,722만 7,273원에서 이거 1억 6,700을 빼니까 과세 표준이 2억 2,022만 7,273원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권 해석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1억 6,700 여기에 이제 그 취득가액이지 않습니까? 취득가액. 그 다음에 이거 추가 분담금 2억 3,836만 3,633원. 근데 다시 여기다 또 이 취득가액을 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액이 2억 3,836만 3,363원.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기존에 부과 당시에 2억 2천이죠. 그러니까 2억 2,022만 7,273원을 유권 해석하니까 과소분이라는 게 이제 요거 2억 3,800 유권 해석에 2억 3,836만 3,633원에서 2억 2,022만 7,273원 빼니까 요 과소분이 1,813만 6,360원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썼네요. 가산세는 미부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동산을 사서 취득세를 물고 그다음에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제 그 취득세를 내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프리미엄도 갖다 붙이겠다는데 이분은 마이너스 P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부과 당시에 과세 표준 금액하고 유권 해석에서 과세 표준에서 1,800 정도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승계조합원이 이제 이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이유로 보고 이 국세에서는 이제 최초 관리처분 인가 이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파실적에는 또 그걸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가끔 전화들이 오시는데 자 2020년도 3월 27일 최초 사용 승인일이죠. 그러면은 양도세법으로 봤을 때 이 2011년도 12월 이후에 사신 분들은 이제 승계조합에서 권리를 사신 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취득세도 토지로 냈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분담도 이제 내셨는데 그래가지고 쭉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3년도 3월 27일 날 승인 떨어지니까 이거를 전세를 놓고 또 전세 보증금 가지고 또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입주자 대출 받아서 입주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계속 전세로 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약갱신 한번 썼고, 그래서 이제 2024년도가 되니까 이제 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파시는 거지. 이때 이제 이게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2023년도에 3월 27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3월 27일은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일제 이 건물을 취득하신 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내가 이 부동산 건물 아파트를 사게 되면 거기 실거주 2년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는데, 그러다가 23년도 1월 10일자로다 이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비조정이 됐으니까 난 지금 팔아도 비과세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양도세를 또 폭탄 맞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그러니까 승계조합원이 지방세법에서 볼 때는 요거를 이제 사업시의 인가 이유로 보는 거고, 양도세를 매길 때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사신 분들이 이게 본 거니까, 그래서 요거 또 구분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 27일 날 세를 계속 놓으셨다 그러면은 실거주 반드시 2년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전 1세대 1주택자가 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지방세 과세 이거 통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과세 표준액이 13만 6,360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0.28%가 되죠. 1000분의 28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세가 49만 2,580원이 나왔고, 거기에 또 지방교육세가 28,140원, 그래서 52만 720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런 분들한테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이 취득세가 이제 과세 이거 통지가 나오니까 황당하죠, 사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또 구청에서는 준공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다 라고 하고, 또 앞으로 또 준공 5년 이내에 이게 또 10년으로 바뀐다 그럽니다. 그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팔고 살찌게 꼭 한 번씩 전문가한테 상담을 또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 구제 제도 및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려면 심판 청구에서 또 심사 청구에서 행정소송까지 가니까, 또 여기에 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구제 제도 및 절차를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청구가 이제 조세 심판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절차를 밟게 되시면은 난 도저히 이거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구제 신청 한번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가 지금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받았는데, 최소 10,000원에서부터 1,000,000원까지 이게 지금 이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또 서로 또 어떤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든가, 아니면 또 구청에 문의해서 또 절차를 받으시든가 하는데 본인들의 어떤 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세 전적부 심사 청구서 내용이고요. 아마 그거 받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이 서류가 갔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취득세 재산정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또 조합은 여러분들의 불이익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서 2006년부터 한자를 지켜온 오성부동산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입주도 하셨고 또 매매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이 전화라든가 이 통지서를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한번 또 알려야 되겠다, 그런 또 취지에서 오늘 급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